부모님한테 뭘 하겠다고 했나요? 어떤 협박 당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협박 당하셨나요? 폭행 당하셨어요? 무슨 사기 가담하셨습니까? 어떤 범죄 가담하셨어요? 자, 오늘도 국회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조금 특별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 아니고 현지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 하단에 지금 나오는 모습, 오늘 외통위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장 국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캄보디아 내에 우리 한국인 관련 범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이목이 아주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통위의 현장 국감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감이 끝난 다음에는 캄보디아 현지의 최대 범죄 단지,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곳이죠. 현지에서는 감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 범죄 단지 웬치 가운데 하나였던 곳 태자단지 시찰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 떠나고 비어있는 곳이지만 이 범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생활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현지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자, 모두 64명인데 이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5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겁니다. 사전 영장이 발부된 1명을 제외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 58명, 58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그만큼 조사를 했던 경찰도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그리고 발부한 법원도 모두 이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심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일부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현지에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라면서 호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죠. 물론 그들이 고문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타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지에서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우리 한국 국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잖아요. 법원은 그 부분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죄는 죄다. 맞습니다. 물론 이중적인 지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범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출국 단계에서부터 이 조직에서 요구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포 통장을 만들어 와라 내지는 대포 폰을 만들어 와라 라는 지시를 따른 채로 해외로 출국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아니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전원이 사실 영장 발부가 될 정도로 모두가 이러한 내가 범죄에 가담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한국을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 아하. 무엇보다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나 맞았다라고 하자 아니면 고문당했다라고 하자라는 메시지까지 또 드러났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은 사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60명 넘는 사람들이 송환된 직후에 국내 여론이 좀 안 좋았었죠. 범죄자들을 송환하려고 이렇게까지 떠들어댄 거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진짜 피해만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경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범죄 가담 정도가 아주 경미한 사람 4명에 대해서는 아예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석방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하지만 모두 구속이 된 거죠. 앞서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죄 여부가 가려질 테니까요. 중요한 건 아직도 송환되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지금 구금되고 구타를 당할 사람들의 안전,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송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이 되면서요. 누리꾼들이 이 송환자들의 얼굴 모습을, 사진을 그대로 인터넷에 마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정보인데 이 사진을 어디서 찾아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캄보디아 현지 언론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다 공개를 한다라고 아하, 합니다. 그 사진을 우리 누리꾼들이 퍼다가 지금 나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시 송환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이 다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누리꾼들도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누군지 궁금하다,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상의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언론상에서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퍼다가 나르는 이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캄보디아는 결국에는 이제 비교 형량을 해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 이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인권 침해라든지 네. 사생활의 침해가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충분히 이제 퍼다 나른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에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지금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을 감금하면서 이게 구치소에 수감시키면서 저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 상황이죠. 원래 모자이크가 없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는 방송 심의상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저렇게 그냥 얼굴을 그대로 다 공개를 해요. 인터넷에 그냥 아무나 볼 수 있게.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네티즌이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저 해당 장본인들이 우리 누리꾼들을 초상권 침해나 이걸로 고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맞습니다. 우리 법 적용이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공개가 되어 있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개인에 대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얼굴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있고 또 얼굴은 개인 정보 보증 알겠습니다. 정보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